일단 첫 번째 대한민국은 청정 지역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가 내리잖아요. 비 자체가 산성비고 그래서 저희가 약재를 심신산골에서도 캐고 길거리에서도 캐보고 해보면 오염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을 정도냐 아니냐는 이제 약간 좀 다른 문제고요. 그 다음에 길거리가 그러니까 도로변이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저희 병원에서도 계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 도로 주변에서 뭐 쑥이라든지 쓴바귀 이런 거 뜯어서 드시는데 그런 거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는 중금속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짱끼들이 이제 거기 저기 막 헤쳐 먹으면서 그 중금속 오염도 나오고 막 독소도 막 나오고 그게 우리나라 다 오잖아요. 일본 먼저 줘야 되는데 꼭 그런 거 우리부터 줘요, 그죠? 그래서 쪽끼들한테 확 주고 남은 거 좀 뭐 어쩔 수 없는 거 편서풍 타고 오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공기 중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게 비하고 묻혀가지고 이게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조금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리 때는 참 좋은 약이고 심장에 열을 떨어뜨려주는 아주 좋은 약이니까 조리 때를 차로 드시는 게 좋고 왜 술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몇몇 남자분들을 위해서 술을 하시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술을 하는 건 두 가지 이유에서요. 하나는 물로 전탕에서 끓여낼 때하고 술로 끓일 때하고 좀 다르죠. 그렇지만 술이라는 게 여자들은 다 싫어하잖아요. 남자들이 적당히 먹는 게 아니라 꼭 꽐라대가지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또 여기저기 돈 쓰고 큰 소리 치고 제일 재수 없는 사람들 싸우고 그죠? 그래서 그걸 안 하면 술을 드시지 마시고 깨끗이 닦아서 쓰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꾸 효소라 그러는데 개뿔이에요. 그건 그냥 발효예요. 효소는 정확한 저희가 화학 반응을 매개하는 매개체를 효소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서부터 똘파리 새끼가 효소 이루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계속 효소라 그러는 거예요. 방송에 나와서도 효소라 그러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유를 소화시킬 때 우리가 이제 락타제라고 아제라고 하는 게 붙으면 그게 효소가 되는데 우유분해 효소가 없을 때 락타제를 탄 락토 우유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효소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효소가 아니라 발효시키는 거고 발효시킬 때에는 되도록이면 설탕을 안 넣는 게 맞아요. 전번에 TV에서도 뭐 저도 뭐 몇 번 나와서 얘기하고 잔소리 많이 하고 그러는데 설탕을 넣으면은 얘들이 설탕만 먹어요. 왜냐하면 설탕이 바로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효모라든지 혹은 미생물들이 그건 너무 좋아하거든. 부잣집에 살기 좋아하지만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그런데 이 미생물이 들어가서 물질을 분해내는데 설탕만 처먹고 설탕만 분해를 하니까 계속 설탕만 되는 거죠. 그 열심히 드시면 당뇨병 걸리죠. 당뇨병 걸리면 저만 좋죠. 의사들 대박이지 뭐. 죽을 때까지 약 먹어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검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효소 자꾸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건 제주도 아니고 한번 보세요. 설탕이 절반이에요. 근데 설탕 값을 엄청 비싸게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설탕은 그냥 걔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수준에서 설탕을 살짝 넣어주면 걔네들도 처음에 미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산에서 살던 걸 막 억지로 갉아 먹어가지고 소화시켜서 그걸 밖으로 내 던지고 그게 모여가지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처음에 살림 살 때 이제 엄마 아버지가 좀 도와주듯이 설탕 살짝 쳐주면 걔네들이 잘 가고요. 대체로 거기서 나오는 향, 색깔, 맛 이런 게 그 약효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향 다 날리고 뭐 이렇게 펄펄펄펄 끓여가지고 향 온 동네가 막 한약 냄새 나고 그러면 그건 그냥 시어머니 드리는 게 좋아요. 그건 아무 약효가 없어. 그거를 자꾸 이상하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시어머니를 왜 드리느냐 그러면 시어머니를 제대로 끓여서 드시면요 인연이 좋은 건 지가 처먹고 멀건 거 재탕한 것만 준다 그래. 옛날 노인네들은 오래 삶고 고와야 좋은 줄 아니까. 그러니까 그냥 바른들한테는 좋은 거 드리고 우리는 멀건 거 그냥 남은 거 그거 좀 먹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미자 같은 것도 그냥 믹서에다가 갈든지 아니면 그냥 돌 같은 걸 눌러놓으면 거기서 진액이 나오면서 당분이 분해해서 식어 떫지만 그거를 자기 입맛에 맞춰서 이제 설탕이나 이런 것들을 가미해가지고 드시면은 건강에도 좋고 좋아요. 근데 안 그러면 의사들이 대박 좋아하는 당뇨병 환자가 생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시지 않는 거. 세 개의 하얀 색깔 너무 많이 먹지 말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소금을 하루에 2g만 먹잖아요. 그러면 살 빠지고요. 물론 신경질은 날 거예요. 음식이 맛이 없을 테니까. 근데 이게 10%씩 계속 줄여보니까 사람들이 못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권장량이 WHO에서 지금 우리나라하고 혹은 여러 사람들한테 권하는 권장량이 얼마냐면 5에서 6g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으로 얼마 먹고 있냐면 11에서 12g 먹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건데 동의보감에 1277종의 약재가 있고 동의보감은 굉장히 끝내주는 약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한 1800종 정도가 수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1277종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물에 관련되어서 나오는데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인식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 동의보감은요, 지금 우리 나라님보다 훨씬 훌륭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외놈들하고 우리하고 가만히 있는데 왜 이 외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도 많이 죽고 막 농촌이 다 피폐해져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이게 임진왜란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나라에서 이거는 먹어라, 이건 먹지 마라, 이건 요만큼만 먹어라, 이건 요렇게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건 심지어 약효도 있다, 이런 거를 만들어 주려고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자 월경 옛날에는 이제 그 지금 생리대는 다 버리지만 옛날에는 빨아서 썼잖아요. 그 생리대까지 실제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가지고 다 올려놨어요. 물론 좀 요즘 보면 웃기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 속담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실제로 개똥도 약에 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함해 가지고 뭐 비듬도 약에 쓴다 뭐 이런 거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물에 관련되어서 이제 물이 납설수라든지 뭐 이렇게 옛날에 새 밑에 이제 물이 눈이 쌓이고 눈이 녹으면서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지면 그걸 받아서 썼는데 요새는 못 쓰죠. 그걸 쓰면은 그냥 바로 다 맛이 가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 물들을 다 이름표를 붙여가지고 이제 그때 필요할 때마다 썼습니다. 근데 요즘 생각해 보면 이제 그게 오래 묵혀두면서 뭐 중금속 같은 것들이 결합돼 있으면 물이 이제 낮은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위로 가고 낮은 쪽으로 가고 하는 방법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관련된 거 흙도 주워 먹었어요. 근데 흙이라고 해가지고 뭐 먹는 흙이 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아마 그런 소리 들으셨을 건데요. 근데 실제로 먹는 흙도 있고 중금속이나 뭐 이런 게 오염되지 않은 그런 그 우리가 잘 못 먹는 그 미세 무기물들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재료들이 나와 있죠. 복룡간은 뭐냐면요, 부뚜막 흙이에요. 근데 그게 계속 불이 타고 하니까 미생물들은 거의 안 자랄 거고 이제 거기에 우리 필요한 미네랄들이 좀 들었겠죠. 옛날엔 뭐 얼마나 재밌는 걸 많이 먹었느냐면요, 흙도 먹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곡식에 관련돼 있는 거 있고 술에 관련돼 있는 거, 술도 옛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술 보면 소주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소주죠. 여기 소주 있고요. 이름은 좀 그런데 자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하주서부터 시작해서 포도주 뭐 별의별 거 다 있어요. 그런데 조리 때 술은 없어요. 사람을 보면 여기 보면은 뭐 털어 머리에 때 이거 이제 비듬이거든요. 이런 거 또 소변 요요법 오줌 요법 한동안 유행했었잖아요. 600년 전에 벌써 할아버지들이 열심히 다 하고 기록 열심히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뭐 제대혈에 관련돼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신생소에 배꼽 떨어뜨렸을 때
우리 어머니도 저 그다음에 우리 아들 배꼽 떨어진 거 이렇게 흰 무명에다 싸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들한테 다 줬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게 응급약으로 큰 문제 생기면 그거 갈아서 쓴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그걸 보통 정성 아닌 거죠. 그 정도 하려면 요즘 이제 그거 제대로 해서 모아서 보관하잖아요. 줄기세포 만들려고. 당시에 그런 비슷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금수 같다, 금수만도 못하다 뭐 이런 얘기하죠. 금은 네 다리 달린 애들이고 수는 날짐승이에요. 그래서 닭도 열나 많아요. 빨간 닭, 하얀 닭, 노란 닭, 검은 닭 다 있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많은데 요새는 다 뭐죠? 다 빌빌거리는 반개탕. 얘들 이 저기 뭐죠 그 뚝배기 안에도 근데 너무 웃겨. 요새 닭들이 너무 불쌍해. 그죠? 눈 뜨자마자 죽어요 그냥. 그래서 그런 애들 포함해가지고 다 나와 있어요. 별의별 거 다 있어요. 뭐 여기 뭐 새들 중에서 별의별 사치 다 있어요. 하나하나 보죠. 여기 보면 이건 이제 수지요. 수는 열심히 보면 요즘 못 먹어서 참 부러운데 호랭이 고기도 있고 표범도 있고 옛날에 잡아서 먹었나 봐요. 뭘 못 먹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좋아하는 수컷 빠따 여기 있죠. 옛날에도 수컷 빠따를 꺼내서 먹었나 봐요. 알도 있죠. 알도 따로 먹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거 다 있어요. 쥐도 먹고 두더지도 먹고. 근데 정말 희한한 건요. 이 시절에 캥거루를 먹은 기록이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표현은 토끼조에 나오는데 표현은 그러니까 캥거루를 보고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끼같이 생겼는데 캥거루 잘 보세요. 토끼같이 생겼죠. 토끼같이 생겼는데 뒤에 다리가 훨씬 더 길고 한 척 사람 키만 하고 앞에 거는 한자 정도 앞팔은 한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번 뛰면은 몇 장씩 뛰어다닌다. 캥거루 뛰듯이. 근데 그때는 오세니아가 호주를 그러니까 서양 애들 얘기로는 몰랐을 때인데 어떻게 거기 기록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 다 있어요. 정말 희한해요. 이제 고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육고기에 비해서는 덜 먹었던 것 같아요. 벌레도 엄청 먹었어요. 벌레도 뭐 두꺼비류를 왜 벌레로 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꺼비, 굴, 뭐 또 달팽이 뭐 이런 거 요즘 먹는 거 다 먹었어요. 그때 다 연구가 됐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후식조에 주로 보는 과일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채소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풀, 여러분이 많이 보러 가실 풀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 옥이라 그래서 돌하고는 좀 다르게 취급한 진주라든지 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돌에 관련되어 있는 거 있고, 금속에 관련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게 곡식이니까 곡식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가 밀가루를 열심히 먹으면 아침도 밀가루, 점심도 밀가루, 저녁도 밀가루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쌀을 선택해가지고 했는데 이 쌀은 아래 것들은 못 먹는 곡식이에요. 이거는 노동력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그 관계 시설이 아주 잘 돼 있어야 되고 머리도 아주 좋아야 되고 기후도 맞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정리가 돼야 그걸 하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 불쌍한 애들 사는 지역이 대부분 이제 뭐 요즘 아는 밀이라든지 무슨 수수라든지 이런 건 이제 시켜 먹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전반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자주 먹는 거 뭐죠? 어? 커피예요. 커피 먹지 마세요. 그거 개뿔 그거 열나 비싸. 우리나라에 나지도 않고 거의 걸레바늘 그리고 개뿔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뭐 아메리카노 뭐 투샷 뭐 땡큐 얼음 생활 땡큐 하고 있어요. 밥 한 그릇에 지금 뭐 5,000원 6,000원 뭐 어디 가면 4,000원짜리 천진데 커피 한 그릇에 말도 안 돼요. 그 참 나 하여튼 싸가지 없는 것들은 그거 계속 먹으라 그러고 근데 하여튼 커피가 제일 많고요. 네 번째가 잡곡이에요. 잡곡. 그래서
이 잡곡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혼분식 그 쌀이 없어가지고 혼분식 하라 그랬는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왜 그때 혼분식을 쌀이 없는 쪽에다가 주간을 둬서 자급자족하자 식량 무기 된다 뭐 이래가지고 자급자족하자는 쪽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동의보감에 보면 얘들이 약효들이 있고 실제로 그걸 조절해서 잘 먹으면 좋아지는데 그래서 곡식부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몸풀기 강좌를 조금 하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몸이 덥다. 그러면 뭘 먹어야 될까요? 보리? 내 몸이 더워. 뭘 먹어야 되죠? 네? 시원한 거. 그렇죠. 시원한 거 먹어야죠. 너무 찬 거 먹으면 어떻게 되죠? 탈락. 죽죠. 네. 왜냐면은 불이 꺼지면 우리가 죽어요. 태어나서는 애들이 홀랑 벗고 막 집에만 들어오면 막 벗고 돌아다니는데 연세가 드시면 어떻게 돼요? 막 끼어 있고 제2의 피부를 6월 달에 벗잖아요. 그러다가 9월 달 되면 다시 주워 있고 이렇게 그거 뜨겁게 하는 기운이 양기인데 그 양기가 우리 몸의 원천이 돼서 그 뜨겁다는 몸이 뜨겁다는 건 양기가 많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게 양기가 많아야 목소리가 겨나가거든. 밖으로 겨나가는 건 전부 다 양기랑 관련 있어요. 목소리, 오줌, 똥 뭐 이런 거 다 양기가 있어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나가야 될 때 나가면 그 미친 거죠. 가만히 있는데 오줌이 나간다든지 가만히 있는데 소리를 지른다든지 가만히 있는데 뭐 땀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런 거 다 안 나가야 될 때 나가면 그거 다 몸이 미친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건 심각한 문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덥다 차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얘기할 용어 중에 하나 덥다 차다에 관련돼 있고 아마 그동안 들으셨던 강의들 중에서 덥다 차다를 얘기 많이 하는데 잘 모를 거예요. 그 되게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근데 오늘 간단한 얘기서부터 시작하면서 보죠. 그래서 뜨겁다 그러면은 내 몸이 뜨거운 걸 어떻게 하냐? 1번 방구를 끼면 이 방에 있는 사람 다 나가. 살짝 꼈는데 똥꼬가 축축해지면서 새진 않았는데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인상 쓰고 나가면 더운 거예요. 왜냐하면 소화라는 건 내 몸에서 썩는 건데 내 몸에서 일어나니까 그걸 소화라고 하는 거지 사실 썩는 거거든요. 맛있고 향기로운 음식 먹으면 이 뒤로 더럽고 냄새 짱 그런 게 나가는 거니까 그거 썩는 거죠. 근데 썩는 게 뜨거우면 더 빨리 썩죠. 차가우면 안 썩죠. 그래서 나는 먹기만 하면 바로 소화돼. 돌아서기만 하면 바로 소화돼. 이런 사람들은 몸에 열이 있는 거예요. 얼굴이 뻘게 열이 있는 거예요. 난 입을 못 떠 열이 있는 거예요. 화가 있는 거하고는 틀려요. 난 저 새끼만 보면 승질이나 이건 화가 있는 거야. 그건 그때만 있잖아요. 열은 늘 있는 거예요. 몸이 찬 건 뭐예요? 여기 똥 싸고 물 내릴 때 보면 내가 어제 미나리 먹었구나 뭐 이런 거 다 그대로 보이는 거. 동동동동 떠 있으면서 손 흔드는 애들 이거 다 속이 차서 그래. 밥맛도 없어. 깨작깨작대. 먹어도 소화 안 돼. 늘 뭐 속이 이거 좀 다 차가운 거야.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서늘한 거고 차가운 거 뜨거운 거보다 좀 밑으로 내려가면 따뜻한 거죠. 그래서 몸은 사실 따뜻한 게 좋아요. 뜨거우면 미쳐 날뛰어요. 연애할 때 몸이 뜨거워지니까 미쳐 날뛰어가지고 남자애들 계속 여자애들 데리고 껌껌한 데 이상한 데로 데려들어가려 여자애들 못 이길 척하고 막 따라들어가니 그게 몸이 안 뜨거워지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걸 근간으로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럼 몸이 차가운 사람 뭐 먹어야 되죠? 시원한 거. 사람 잡을 약간 의사 아니죠? 네. 잘했어요. 사람 여러 잡을 뻔했어요. 자, 우리가 먹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먹는 게 맵쌀이죠. 이 맵쌀은요 평위기 속을 편안하게 해줘요. 속을 편안하게 해줘. 그러니까 일단 제일 늘 먹는 건 속이 편안해야 돼요. 근데 밀가루를 먹으면 생목도 올라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 중에서 가장 늘 먹어도 문제가 안 되고 소화가 잘 되는 애들. 이 앞에 기운을 안 쓴 거는 전부 다 기운이 평한 거예요. 좋다는 뜻이에요. 뜨거운 건 뜨겁다고 썼고 차가운 건 차갑다고 썼고 서늘한 건 서늘하다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다 쓰면 머리 아프니까 제가 줄였어요. 그래서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기육을 장하게 만들어준다. 이게 뭐냐면 살이 적당히 찌게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새 문제는 뭐죠? 너무 처먹어서 문제잖아요. 점점 뚱뚱해 이러다 터져서 죽죠. 뚱뚱해 이래서 배가 95cm를 넘어가는 순간 뭐가 되죠?
대사증후군, 비만, 각종 여기 살 붙은 것만큼 병이 붙어가지고 또 우리가 좋아하죠. 네, 그렇게 되려면 바로 밥을 줄여야 돼요. 밥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걸 보신 다음에 나중에 어떤 밥을 섞어 먹을 건지를 고민하라고 해서 제일 먼저 넣었어요. 그리고 속을 따뜻하게 해요. 얘는 편안한 애인데 속이 따뜻해야 소화가 잘 되겠죠. 속이 차가우면 소화가 안 된다 그랬죠? 속이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고 질이 이지를 멈춰주고 그 다음에 기운을 도와주고 번뇌. 번이 생기면 이럴까 저럴까 안절부절하게 되는 거 번이라 그래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 밥 먹기 전에 막 별 생각이 다 나잖아요. 인생이 비관적이고 이 인간이 끼니 때 됐는데 왜 안 들어나, 어디서 술 처먹고 있나, 누구 손을 잡고 있나, 막 별별 생각이 다 들다가도 밥을 딱 먹으면 갑자기 낙관적으로 변하죠. 얘가 오늘 내 선물을 사갖고 들어오느니라고 지금 늦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지게 되는 이유가 이 밥이 가지고 있는 번뇌를 갑갑한 걸 없애주는 아주 좋은 약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찹쌀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 그 사람은 방귀 뀌면 엄청 냄새가 나는 사람이죠. 찹쌀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건 얘가 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자꾸 소화가 안 된다고 찹쌀죽을 써달라 그러면 계속 먹이면 조만간 부주를 받게 되죠. 왜냐하면 노인네들이 대부분 속이 차가운데 이게 의학 상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찹쌀떡을 먹으면 뭐 소화가 잘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젊었을 때 속이 따뜻했기 때문에 먹으면 서늘한 게 들어가니까 속이 시원해서 좋았던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한약은 이게 틀려요.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게 아니야. 그거 자기 상태를 잘 안 상태에서 해야 돼요. 여기는 밥 안 먹어도 되는 양반이 우리 약초국장님, 사무국장님밖에 없어. 나머지는 밥 열심히 먹었대. 저분은 약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응? 살짝 나중에 찹쌀 좀 넣어서 먹어도 돼요. 차가운 것, 뜨거운 사람들이 차가운 걸 먹으면 살이 빠져. 차가운 사람이 따뜻한 걸 먹으면 살이 빠져. 그게 거꾸로 가면 살이 자꾸 쪄요. 그게 사실 붓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찹쌀은 성질이 차가운데 조금 서늘하다고 하고 하여튼 뭐 시원하다고 하고 근데 그런다 이런 얘기죠. 보증 있게 한다. 속을 덮여주는 이야기다. 광란이 뭐냐면 옛날 상토하사 위로는 토하고 밑으로는 설사하고 이런 요즘 장염 같은 거죠. 광란이 일어났을 때 이걸 죽을 써서 먹이면 찹쌀이 좋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먹고 막 애들이 쉽게 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애들이 입맛이 없고 막 감기 끝에 막 맛이 가고 그러면 찹쌀떡을 먹이든지 아니면 찹쌀죽을 써서 아니면 찹쌀을 넣은 요리를 해서 쓰시면 애도 가라앉고 좋아지죠. 그리고 사람이 열이 많고 똥이 딱딱할 때 그리고 경락의 기운이 뭉쳐 있을 때 이런 데 막 종기 나고 막 이래. 팔다리가 움직이기 싫을 때 이럴 때 먹으면 좋고 또 이거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 많이 먹게 되면 이 사람이 이상해진다.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차가운 건 아까 얘기했죠. 사람이라는 건 양기를 가지고 따뜻하게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싸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차가운 걸 너무 많이면 맛이 가죠. 시어머니는 계속 따뜻한 걸 많이 드려야 오래오래 사세요. 속이 차가우신 분은 따뜻한 차를 계속 드려야 돼. 속이 뜨거운 사람은 입에서 냄새가 나. 입에서 냄새가 나면 이빨 닦으라고 자꾸 뭐라 그러지 말고 치과에 가서 충치 먹었나 확인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속이 시원한 걸 계속 먹이면 돼요. 풀떼기 계속 먹이면 돼요. 그거 풀을 먹으면 속이 시원해지고 점점 좋아져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 찹쌀을 넣어서 먹으면 돼. 그 밥을 하는데 찹쌀밥을 해라 그러면 맵쌀 90%에 찹쌀 10%를 넣고 찹쌀밥이라 이거 다 개구라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죠? 보리밥 그러면 쌀에다가 보리 한 주먹 이게 아니야. 보리를 많이 넣고 쌀을 조금 넣어야 그게 제대로 되는 거고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콩밥 그러면 콩을 많이 넣어야지. 흰밥에 콩 10개 집어넣고 콩밥이라고 주장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3개씩 넣어 먹으면 뭐. 그래서 찹쌀은 서늘한 겁니다. 그래서 속이 차거나 생선이나 이런 거 찬 거 먹고 속이 쌀쌀 아프고 씨발 똥인가 해가지고 가서 앉으면 삑 살짝 뭐 소리 잠깐 내리고 다시 나오고 다시 들어가. 이게 속이 차가워서 그러는 거예요. 뜨거워서 그러면요 방군 줄 알고 힘 줬다가는 그냥
대량 난감, 기타 등등 막 난리 나는 거야. 그거 숨길 수도 없어. 그거.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찹쌀을 쓰시는 게 좋다. 이거를 잘 알고 찹쌀의 성질은 차다. 따뜻한 사람 중심으로 먹여야 된다. 그런데 여기 없는 사람한테는 살인 무기를 쓸 수 있어. 만날 때마다 미운 애들 있잖아요. 떡 하나 주는 거야 이거. 계속 속이 차? 찹쌀떡 먹어. 만날 때마다 계속 찹쌀떡을 먹이면 아주 가죠. 그게 그 유명한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게 이게 고도의 전술이에요. 증거도 없어. 그 다음에 권하는 게 보리예요, 사실은. 요즘은 보리밥을 무슨 뭐 별미로 먹는데요. 사실 보리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 여기 뭐라고 그러냐? 위오곡장이다. 얘가 짱 먹은 애다. 오곡 중에서 얘가 짱 먹은 애다. 이러니. 그래서 보리를 좀 많이 썼으면 좋은데 이게 여기 계신 그 여성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어려서부터 애들이 밥을 안 먹으니까 더러운 밥이라고 그러고 안 처먹어요. 그 몸에 좋을 것 같으면 안 처먹죠. 그죠? 애들이 특이하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꾸 노출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좋다고. 콩도 자꾸 먹이고. 근데 콩을 옆으로 이 주둥이 한쪽으로 다람쥐처럼 부었다가 꼴깍 삼키고 나중에 똥 쌀 때 막 똥꼬가 찢어진다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콩이 얼마나 맛있는지 가르쳐줘야 돼. 콩을 막 좁혀가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뭐 콩떡도 먹어보고 뭐 콩장도 먹어보고 콩죽도 먹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늘려야 걔가 나중에라도 그 입맛을 찾아서 먹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안 먹어본 거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보리를 열심히 먹여야 되는데 보리는 한쪽에서는 따뜻하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차갑다 그러는데 실제 내용은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기운을 이롭게 하고 속을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설사를 멈추게 하고 허약함을 보여줍니다. 이게 보리밥을 먹으면 자꾸 방구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 가스가 배에 꽉 차가지고 배가 터질 때까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가는 게 낫잖아요. 그죠? 뱃속에서 가스가 계속 생기는데 그걸 막 똥꼬를 조리고 막 그럼 나중에 입으로 더러운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그럴 거 없이 소화가 잘 되니까 여기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소화가 잘 돼서 그걸 자꾸 내보내려고 하는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장을 그득하게 튼실하게 해주고 오래 먹으면 사람이 비건 옛날에는요 마른 사람들이 병만 걸리면 죽고 그러니까 이게 살집이 있는 걸 좋아했어요. 지금은 살집 있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다 자기는 근육이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원래 난 많이 먹지도 않는데 난 진짜 많이 먹지 않는데 난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라고 자꾸 주장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피부가 윤기가 나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많이 먹으면 열이 많이 난다. 그러니까 성질은 따뜻한 게 맞겠죠. 그래서 속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데 보리밥이 아주 좋습니다. 오래 먹게 되면 머리는 하얗지 않고 휘어지지 않고 중풍이 예방된다. 부동풍기. 그래서 보리밥을 열심히 먹으셔야 되고 앞으로 나는 중풍 환자가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은 보리를 드시면 안 돼요. 중풍이 예방되거나 치료되는 아주 나쁜 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어머니한테는 보리를 많이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여기는 진심이 나왔어요 지금. 줘야 돼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사실은 보리를 자꾸 드리는 게 봉양하는 건데 집에 가셔서 인연들아 좋은 쌀밥은 네가 처먹고 보리밥만 먹이냐 이러시면 안 돼요. 그게 진짜 고민해서 엄마를 봉양하려고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보리를 선택한 건데 몰라주면 계속 쌀밥만 먹이고 나중에 맛이 가죠. 밀은 우리나라 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밀하고 밀가루는 따로 분리해놨는데요. 이 밀은 통밀을 얘기해요. 통밀, 껍데기 안 깐 통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통밀은요 실제로 신경안정제로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 번열 있죠. 번뇌가 있는 데다가 열까지 나는 거죠. 신경질이 막 빡빡 나고 막 뭐라고 하면 물어뜯으려고 그러고 그런 거죠. 그리고 소수,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리고 막 메말르는 거, 발바닥 찢어지고 뒤꿈치 막 메말로 논바닥 지금 비 하나 가지고 논바닥 갈라지듯이 갈라진 거, 갈증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소변을 이롭게 하고 간기를 좋게 만들어주는 약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어피절
껍데기를 까면 안 돼. 이 약성으로 쓸 때는. 그래서 우리 밀 요새 나오잖아요. 우리 밀 통밀. 네. 통밀을 차로 끓여 먹으면 신경 안정제 같아. 그래서 갱년기에 막 더웠다가 막 신경질 나고 막 이 서방이 이게 지금 3분 늦었는데 어디서 여자 손잡고 있나 막 이렇게 막 열이 오르내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 그거 전부 다 우리는 부소맥이라고 이 약 이름이 부소맥인데 그런 약들을 가져다 얘하고 대추하고 넣어서 달여서 먹으면 상당히 좋아요. 대추는 그냥 넣으면 시어머니 드려야죠. 왜냐하면 뺀질뺀질한 건요 물이 바깥에서 들어가긴 하는데 안에서 안 나와. 그 삼계탕집에 가면요 대추가 통통한데 먹어보면 안에 다 국물 맛이 나. 왜냐하면 국물이 안으로 들어갔지 밖으로 안 빠져서 그래. 그래서 집에서 대추를 쓰시려면 전부 다 찢어야 돼. 껍질을 다 빼버리고 찢어서 안쪽에 있는 게 울고 나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택도 없어요. 그래서 이 소맥하고 대추하고 해서 먹으면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밀가루는 우리나라 통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국놈 밀가루 아니에요. 이 미국놈 밀가루는 좀 틀려요. 뭐라 써 있냐면 우리나라는 가을에 파종해서 겨울, 봄, 여름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사계절의 기운을 다 받아서 밀가루가 이런데 쟤네들은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그렇지 않은 밀가루는 안 먹는 게 낫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보감에. 밀가루는 성질이 따뜻해요. 성질이 따뜻하고 비위도 두텁게 만들어주고 기력도 좋게 만들어주고 오래 먹으면 사람이 튼실해지긴 하는데 문제는 면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먹으면 품기가 동한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은 그렇게 늘 우리가 많이 안 먹잖아요. 아마 거기 글루텐이나 뭐 여러 가지 글루텐 같은 거는 알러지만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로 이런저런 문제를 많이 만들어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밀가루는 너무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콩 정말 좋죠. 우리가 콩팥 그러잖아요. 콩과 팥은 콩팥에 좋아요. 신장에 좋은 약이죠. 그래서 몸에 붓는다든지 이럴 때 좋고요. 우리 몸에 있는 해독하는 데 아주 좋아요. 그냥 짱깨들이 저쪽에서 쓰레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공중에다 버리기만 하면 삼겹살을 막 먹죠. 남자들이. 그 호기를 예방하고 중금속을 풀기 위해서 삼겹살과 소주를 먹는데 그게 핑계죠. 살만 찌죠. 나중에 당뇨 걸리죠. 발 잘라야 돼요. 그러지 말고 이럴 때 이 중금속 오염 해결하는 데는 제일 좋은 게 콩이에요. 콩팥 이런 거 계속 나오니까 집에서 요새는 콩 삶아가지고 불려놨다가 삶아가지고 믹서에다 갈면 그냥 아주 좋은 콩죽이 되고 또 콩물 내가지고 배지밀 뭐 이런 거 우리가 배지밀 도와줄 일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그냥 같이 도우면서 사는 게 낫지. 그 대기업에 뭐 맨날 뭐 화투 치러 다니고 막 이런 애들 우리가 도와주면 뭐해? 그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우리들끼리 그 재래시장에 가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한 주먹씩 놓고 파는데 거기 바가지 써봐야 그 할머니 부자 되는 거니까. 내가 이재용이한테 바가지 쓰는 게 좋겠어요? 그럼 뭐가 좋아? 이마트 가가지고 그 정개 뭐 돈 벌게 해주고 뭐가 좋아? 그냥 그 저기로 걸어가. 시장으로 걸어가가지고 할머니 이렇게 보고 제일 오래된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왜냐하면 그 할머니 가고 나면 그 다음 할머니한테 가면 되잖아.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2,000원 그러면 바가지 써봐야 1,000원 쓴 거야. 그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저기 이마트 가가지고 뭐 싸다고 개뿔 하나도 안 싸. 왜냐면 엄청나게 큰 거를 팔아 얘가. 그게 원래 지네 창고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보고 냉장고를 크게 사라 큰 걸 사라고 그래. 여기 있는 여자들이 딱 거기에 부안해동해가지고 냉장고 딱 큰 거 샀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우리 주변에서 두부 만들던 아저씨들 다 죽였어. 옛날에 두부 아저씨 땡그랑땡그랑 아침에 싱싱한 거 만들어서 갖다 팔았잖아요. 근데 이 풀무하고 저기 걔네들하고 짜고 우리한테 냉장고 엄청나게 큰 걸 판 다음에 거기다가 두부를 오래 팔아먹으려고 우리 보고 오래 먹으라고가 아니야. 오래 팔아먹으려고 거기다 막 이상한 약 막 집어넣고 주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상한 거야 그러면은 걔네들은 모른 척 하죠. 그리고 기껏 해봐야 나와서 미안합니다. 뭐 이거 끝이야. 우리 다 먹었어. 큰일 났어. 그러니까 재래시장 가요. 이마트 가자 메르스 걸려. 시장에 가서 안 사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햇볕의 자외선은 바이러스 병균 뭐 다 죽이거든. 근데 거기를 가야 돼. 근데 거기 가가지고
맨날 그 무슨 닭들도 아니고 그냥 빌빌 졸고 뒤에서 이게 끌고 다 쓸데없이 또 어머나 크게 하고 애새끼도 거기 또 타가지고 막 다 거기서 막 병을 서로 누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제 메르스 한번 가져보실래요? 독한 걸로 하나 드릴까? 거기서 다 그냥 코로 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거 얼마요? 이거 내가 오늘 아침에 딴 건데 떨이야 1,000원이야. 우린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주세요. 생각해봐요. 냉장고 뒤져봐요. 3년 전에 사다 놓은 고기도 있지. 먹지도 않아. 그걸 왜 걔한테 속아가지고 냉장고를 2개씩 3개씩 사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 냉장고 사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혼하려고 그랬어. 나 한 번만 더 냉장고 사달라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라. 절대 안 싼 거야. 원래 재고 비용은요 사장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나 제가 우리 이 주변의 이웃들을 다 죽인 거야. 뻥튀기는 아저씨도 다 죽였어. 짜장면 배달하는 아저씨도 다 죽였고. 이게 개새끼들 배달에 배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던 애들 직장까지 다 뺏었잖아요. 그건 뭔 짓이야 도대체. 어떤 개 같은 것들은 떡볶이 팔아 처먹고 지혜비는 뭐 밀수에다 돈 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뭘 했어요. 열심히 우리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엄마 잘 만나가지고 그냥 계속 별짓 다 하면서 살면서 그러니까 재래시장 가야 돼요. 아시겠죠? 재래시장 가야 돼. 재래시장 가야 아니 거기 그 무슨 마트 그 큰 마트들 가서 뭐 잘못되면 할머니는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뭐 고개라도 숙이는데 걔네들은 잘못하면 밑에 있는 것들이 와가 지들이 다 시켜놓고 밑에 있는 것들이 사장이라고 막 미안하다 그러고 대신 들어가고 요번에 그 땅콩 때문에 작살난 그 아저씨 거기 회사에서도 잘렸다는 소문이 있어요. 대신 총 맞았는데 그건 뭔 소리냐고. 냉장고를 절대 큰 걸 사지 마세요. 그래야 싱싱한 걸 먹고 운동을 해. 그냥 마트에 가가지고 한 달치 맨날 사왔죠. 그러니까 몸이 붓는 거야. 그 싱싱한 콩 뭐 이런 거 가가지고 콩나물도 그냥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라. 쟤네들 콩나물을. 그러니까 할머니는 아침에 맨날 물 줘가지고 키운 거니까 그거 가져다 먹으면 된다고. 나중에 콩나물 나와 해독시킨데 짱이야. 살도 빠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콩은 오장을 부어주고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십이경락을 돌려주고 속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먹으면 몸이 무거워집니다. 이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신장의 기운이 자꾸 하면 몸에 기운이 신장 쪽으로 내려가니까 정력은 좋아지는데 이게 뭔가 나른하고 이게 지금 나처럼 이러려면 막 기운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다 거기 몰려 있으니까 오로지 그 생각만 하는 거지. 씻어야 되나 불 꺼야 되나 맨날 이 생각만 하니까 몸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 많으면 정력이 꽝이라는 게 다 이유가 있어. 다 위로 올라왔으니까 밑으로 갈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콩은 하얀 거보다는 까만 게 좋다 이렇게 써 있죠. 여기 까만 거는 입에 약에다 넣고 그냥 하얀 건 그냥 단지 먹어라. 단지 먹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흰 콩은 그래요. 쥐눈이 콩 이거 완전 짱이죠. 쥐 눈처럼 조그맣고 반짝반짝하다 그래서 먹는 거죠. 여기 봐봐요. 제금속 약독 이게 뭐냐면 중금속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짱깨가 우리나라 쪽으로 황사를 던지거나 혹은 중금속 던지거나 미세먼지 던지거나 혹은 초미세먼지를 던지는 그 경보가 딱 나면은 어디를 가야 돼요? 네, 재래시장 가는 거야. 이거 가면 안 돼. 또 무슨 마트? 너무 하면 안 돼. 뭐 있죠? 이런 데 가면 안 돼. 그냥 주변에 가까운 데 가. 그거 가러 가면 10분, 20분 운동되죠? 다시 되돌아가야 돼. 10분, 20분 운동되죠? 헬스클럽 가서 40분 뛰려고 그러면 돈 들죠. 여기 갔다 오면 기분 좋고, 서방도 데리고 다니면서 또 세상 사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 첫 번째 결혼을 계속 갈 가능성이 있죠. 이 쥐눈이 콩을 먹으면 성질이 따뜻해가지고 속이 좋아지고 방구가 잘 나오고 관맥, 소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맥이 잘 통합니다. 금속 약독을 제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까만 콩, 쥐눈이 콩 뭐 이런 거 구에다가 옛날에 어른이요. 콩자반 몇 끼니 한 숟갈씩만 먹으면 문제 없다는 게 딱 맞는 얘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하신 얘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말 안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가 공부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부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엄마가 공부를 할 때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우리가 더 잘 살았을 거야.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인사 열심히 하라 그러고 웃는 낯으로 대한 시킨 대로 말씀드렸는데 꼭 거꾸로 하죠. 공부하라 할 때 공부 안 하고 그러면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러죠.
그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중금속 미세먼지 오면 어디로 가라고요? 재래시장에 가서 제일 연세 드신 쪽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반찬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그것도 옆에서 자꾸 뭐라 그러면 여기 끝나고 글로 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팥도 엄청 좋죠. 콩팥 이러잖아요. 얘네들은 조금 차갑다면 성질이 분분해요. 어떤지 한번 보죠. 주하수 몸이 붓는 사람들한테 좋아요. 오줌이 잘 안 났고 몸이 붓는 사람들 팥죽 먹으면 짱 먹죠. 그리고 피부가 자꾸 문제 생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피부가 왜 이런지 몰라 이런 분들 이건 배종, 농혈. 종은 심한 종기를 얘기하고 농은 고름이고 피고름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피부가 이런 게 있으면 피부가 안 좋거든. 그거 싹 다 버리는데 좋아요.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들 팥죽 좋아요. 소갈. 그리고 설사하고 소변 잘 나가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고요. 배가 빵빵한 사람들 그리고 막 간 나빠가지고 복수 차고 이런 사람들 팥죽을 열심히 먹이면 되죠. 악혈도 없애주고 좋아요. 사람이 오래 먹게 되면은 시커매지면서 삐쩍 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뚱뚱하고 너무 호여멀건 해가지고 이상한 분들 요거 먹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얘가 이런 성질을 얘 피를 자꾸 맑게 하고 자꾸 몸에 있는 걸 바깥으로 내보내니까 자꾸 마르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삐쩍 마르게 하고 꺼먹게 만든다 이렇게 하지만 요새는 거무튀튀하면서 살이 단단해지고 살이 빠지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팥죽은 열심히 먹으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열 많고 막 여드름 박사들 이런 애들 집에서 괜히 탁 시켜주지 말고 탁 시켜주면 배리는 거예요. 봐봐요. 자, 밍크코트 입은 게 덥겠어요? 홀랑 벗은 게 덥겠어요? 밍크코트 입은 놈이 덥겠죠? 하여간 여기는 약간 수준이 좀 종로구보단 나아요. 종로구는 구청장님이 나오신 후로 마이크가 안 돼. 그런데 밍크코트를 입은 애가 더 덥잖아요. 걔는 더워요. 겨울에도 부자들은 밍크코트 입으면 안에 빤스만 입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도 안 춥대. 자, 그러면은 닭이 덥겠어요? 돼지가 덥겠어요? 닭이 덥죠. 걔는 안경하고 양말 빼고는 다 밍크코트를 입었어요. 돼지는 거의 안 입었죠. 그래서 요새 돼지고기가 좋다 이러는 거예요. 돼지고기가 좋은 게 아니라 돼지고기가 닭고기보다 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닭고기 옛날에 고혈압 중풍 있는 사람들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더워서 그래요. 고혈압 중풍이 더운 병이거든. 그걸 먹으면 가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더워요? 할머니가 더워요? 그 맨날 엄마나 공부하느라 힘들어 그러면 뭐 먹여요? 닭 먹이죠. 그러니까 애새끼가 닭대가리가 되죠. 그거 다 엄마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들이 막 더워가지고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를 못하는데 이걸 자꾸 닭을 먹이고 계속 날아다니게 만드니까 애새끼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를 저걸 누구 닮아서 그러냐. 다 엄마를 닮아서 그러고 엄마가 뭘 해주기 싫으니까 맨날 치킨집에 전화하고 맨날 이딴 걸로 계속 먹여가지고 애새끼가 닭대가리가 돼가지고 나중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닭을 배달하죠. 큰일 나죠. 아시겠어요? 닭을 먹이면 안 돼. 닭 먹이지 말고 팥죽을 먹이란 말이에요. 집에서. 요새 냉장고도 좋으니까 팥죽 써놨다가 팥죽 먹이면 애는 여드름도 없어지고 침착해지고 몸에 있는 쓰레기도 없어지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얘들이 요새 살찐다 먹지도 않잖아요. 뭐 안 먹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일을 하는 모든 거는요 전부 다 힘이 있어요. 먹어서 기운을 만들지 않으면 얘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돼. 안 먹고 되는 방법 없어. 다이어트냐 아니면 오토바이냐 이거는 지가 결정해야 돼. 그런데 살 안 찌고 공부 잘 되는 거 팥죽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팥죽을 끓여서 요럴 때는 꿀이나 설탕을 주면 애가 머리가 바로 깨요. 그러니까 닭 먹이면 안 돼. 닭도 꼭 프라이드 반 양념 반이라 졸라 매워. 뭐 더워 애도 더워 닭도 더워 양념도 더워 애가 미쳐 먹고 난 다음에 나가고 싶어. 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팥죽을 먹여야 돼. 그리고 혹시 장사 아이템을 찾고 계신 분들은 수험생에 좋은 팥죽집 이렇게 쓰면 돼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여기 끝장을 볼 거예요? 아니 진도를 나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번 할까요? 이거 중간에 자꾸 이렇게 끼면 더 재밌는 게 많을 수도 있는데, 그죠?
잘못하면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사업 아이템에서 지금 별 다 나오는데. 그래서 하여튼 팥죽을 열심히 먹고. 그래서 좀 엄마가 좀 부지런하고 현명해져야 돼. 그래야 애들도 똑똑하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나중에도 오래 살 수 있어요. 메르스 같은 병은 앞으로 계속 올 거거든. 아, 전 세계가 얼마나 저기 르완다에서 투탕카도 오고 저기 꼬먼의 가나에서 뭐 제임스도 오고 막 오는데 오지 말라 그럴 수 있어요? 걔들이 뭘 들고 오는지 알아. 문제 생긴다고. 그럼 자기 스스로 나는 있잖아요.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순전히 우리 엄마의 녹두 사랑에 대한 현명함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왜 우리 어머니가 저희 선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밥은 안 굶었지. 근데 풍족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일을 하셔가지고 저걸 하면은 바쁘시다가 조금 한가해지시면 녹두를 사다가 껍질을 안 까고 껍질 불려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껍질 다 좋아요. 그래서 녹두를 가르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김치 있잖아요. 신김치를 잘게 다져가지고 녹두전을 부쳐서 배가 고플 때마다 혹은 뭐 시험 공부하고 이럴 때마다 녹두를 줬어요. 왜 줬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성질이 차가운 애들이고 얘는 단독, 이것도 중금속의 일종인데 빨갛게 피부가 썩나면서 건들기만 해도 아프고 이런 게 단독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독을 치료해주고 번열. 애들이 앉아서 공부를 하려면 저기 삼식이 새끼 노는데 나 여기 엄마 때문에 내가 붙잡혀 있는데 번열이 생겨요. 그냥 삼식이하고 놀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나 풍진 두드러기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약석, 이것도 아까 얘기했죠. 약석 중금속 오염 같은 거라 그랬죠. 옛날에는요, 금속 약재들을 많이 썼어요. 생각해 보시면 옛날 환약에 빨갛게 이렇게 물들인 거 다 이게 중금속 오염된 거였어요. 요새는 환약 그렇게 색깔 안 들이잖아요. 그게 단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약속들을 많이 먹어가지고 문제가 돼서 그래서 제가 지금 중금속 오염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을 진압시켜주고 붓는 거, 종기 이런 것들 없애주고 기운을 밑으로 떨어뜨려주고 소가를 없애주고 소가는 당뇨병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거 없애주고 오장의 기운을 화하게 만들어 정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12경의 경락이 잘 돌아가는데 최위량 짱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알고 그러셨는지 모르고 그러셨는지 하여간 넉넉지 않았지만 간식으로 우리는 닭을 안 먹었어요. 계속 닭을 매운맛 소스를 불닭 이런 거 우리 안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작침 침대로 베개로 만들면 눈을 밝게 해주고 옛날에 요새 라텍스 베개 그런 거 베다가는 중풍 걸리죠. 요새 목이 편안한 그래서 잠 잘 자시던가요? 비싼 거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사서 그거 베갯잎 벗겨보세요. 땀이 흥건해가지고 누래요. 머리는 시원해야 문제가 없고 배는 따뜻해야 문제가 없어요. 그죠? 배를 만들어서 차가워 그럼 설사하죠. 머리를 만들어서 뜨거워 이건 머리 아픈 거죠. 그래서 머리는 시원해야 되고 시원한 약석을 가지고 있거나 통기가 잘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라텍스 또 팔아먹는 애들이 이게 또 좋다 그러는데 더워요. 그래서 머리가 뜨뜻해져가지고 나중에 머리로 피가 콸콸콸 이렇게 쏟아져가지고 중풍에 걸려서 자는 듯이. 근데 맨날 그러시죠? 연속국 저녁 잘 먹고 연속국 보고 자는 듯이 죽었으면 좋겠다. 죽으신 분 괜찮은데 옆에 잔 사람이 기절했죠. 내 환자들 몇 명이 그랬는데 그건 못할 짓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침밥 잘 먹고 쓰러져가지고 금방 죽는 게 나아요. 저녁에 자다가 죽으면 처리하기도 되게 힘들고 그 사람 거기 집 팔고 나와야 되는데 헐값에 나가요. 누가 거기서 자겠어요. 그리고 옆에서 자던 마나님이 막 계속 그 무섭기도 하고 스트레스 계속 받더라고. 그 계속 나 살라고 날 깨웠을 텐데 이 모진년이 그냥 잤다 이러면서 금방 죽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 뭐 CCTV 단 거 아니니까 모르죠. 그래서 이 얘네들은 베개를 만들면 아주 좋고 머리 아픈 것도 없어지고 풍도 없어지고 조그맣고 동그란 게 좋습니다. 약에다 넣을 때는 껍데기를 안 까는 게 좋고 껍데기를 까면은 온기가 생깁니다. 기운이 뭉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껍질을 안 까셨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신김치 처리도 좋고 신김치를 넣는 이유는 거기에 또 유산균이 풍부하잖아요. 먹으면 뱃속에 좋죠. 요새 뭐 각종 유산균 전부 다 개구라다고도 한번 나왔죠. 그건 그냥 뭐예요? 설탕물.
유산균 조금, 설탕물 대부분 이런 거잖아요. 설탕을 비싼 돈 주고 먹는 특이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녹두, 팥죽 이런 거를 열심히 먹으면 된다. 이 완두는요 정말 좋은 약이에요. 완두 요새 완두콩은 다른 콩하고 좀 틀리죠. 한때 싹 나오다가 싹 없어져 버리죠. 다른 건 제조 저장이 오래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영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면역이에요. 그래서 콩 중에서 면역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게 이 완두콩이야. 완두를 열심히 먹으면 속도 편안해지고 기운도 편안해져서 다 좋은데 심지어 부작용으로 면역도 강해진다. 이런 얘기죠. 지금처럼 힘들 때는 뭘 먹어야 되겠어요? 완두콩을 밥에다가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먹으면 영위가 조순하게 돼서 좋아집니다. 이런 거죠. 위장을 상쾌하게 만들어주고 오장을 이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두를 많이 드셔요. 까치콩이라 그러는 거죠. 변두, 백편두 이거는 더위 먹었을 때 완전 짱 먹는 거예요. 속을 편안하게 하고 지금 이거 콩콩 내는 콩이잖아요, 그죠? 얘를 열심히 먹으면 전근, 근육이 꼬이고 쥐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없애줘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결이 돼 있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 독, 특히 조리 때 술 많이 먹어가지고 주독이 쌓인 사람들 여기 써 있죠? 주독이 많이 쌓인 사람들 술 먹고 해장이 안 될 때 저는 콩국수를 권해요. 콩국수 원료가 대부분 다 이거예요. 그래서 까치콩, 변두콩을 열심히 먹으면 속이 편안해져서 술독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술은 35도짜리를 담는 게 안 좋고 강이라고 50도짜리가 있어요. 50도짜리를 담아야 처먹고 일찍 쓰러져가지고 조금 먹어요. 이게 소주가 순해지고 난 다음에 술을 더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술은 독약이거든. 많이 먹으면 죽잖아요. 계속 먹여봐요. 죽어요. 시어머니한테 술을 계속 먹여봐요. 어떻게 되나. 그거는 답이 나오는 건데 그거를 많이 먹었다고 내가 많이 먹었어. 이게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 그 다음에 술은요. 오래 묵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술은 맑아야 돼요. 거기에 술이 떴는데 막 건더기가 떠다니잖아요. 그거 먹으면 눈 멀고 머리 아프죠. 우리 당근주를 먹고 나면 머리가 아프다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은 그게 발효를 추출을 해낼 때 거기서 너무 과하게 나와가지고 과일 과육이 나오고 이래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메탄이라는 애가 나와서 메탄이 이 담근술을 먹으면 골 때리는 게 그 전부 다 메탄이에요. 그래서 술을 담그신 다음에 뺀질뺀질한 거 사과처럼 뺀질뺀질한 애들은 쪼개서 담그셔야 되고 그래서 많이 가봐야 100일을 담궈 놓은 다음에 그거를 술을 걸러야 돼요. 걸러서 좋은 병에다가 담궈서 오래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크를 거기다 박아 놓으면 콜크로 나쁜 애들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오래 먹을수록 좋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해서 랩을 꽁꽁 싸가지고 오래 먹으면 죽어요. 서방님이 술을 자꾸 먹으면 걸쭉한 걸로 한 잔 먹이면 다시는 술 안 먹어요. 머리 아파서 다시는 술 안 하루 종일 토해요. 그래서 술독 빼는 데는 이 까치콩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거고요. 이 율무는 제가 사랑해요. 율무 엄청 비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율무를 열심히 먹어야 되는데 이 커피 팔아먹는 대기업 애들하고 이 의사들하고 이게 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커피 자판기에 가면 전부 다 뭐가 있었어요? 율무차가 있었는데 어느 날 싹 없애버렸어요. 왜 그러냐? 이걸 먹으면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들하고 다른 애들이 이걸 먹는데 어떻게 건강해지냐면 지금 같은 시절에 폐기분을 그래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미치고 환장하게 될 때 이게 폐기고 폐위는 요즘 메르스처럼 이런 거 걸려서 폐기력 걸리고 뭐 폐렴 걸리고 이렇게 폐가 완전히 마탱이 간 거를 우리가 폐위라 그래요. 심지어 토농열 피고름을 토하고 호흡기가 썩어가지고 피고름을 토하고 기침이 계속 나올 때 이럴 때 율무를 먹으면 좋습니다. 풍습비 이건 관절염이에요. 붓고 아픈 관절염. 그 다음에 근맥이 연급한 근육이 땡기고 꼬여가지고 이렇게 쭉 펴지도 못하고 이러고 다니시는 분들 이거 율무 먹으면 좋아져요. 그리고 스각기, 건각기, 다리 뚱뚱 붓는 병이고 산남장기 뭐 이런 것들 다 좋아져. 다
다만 여기 끝에 써 있죠. 성이 완해서 불투함으로 오래 먹어야 한다. 그래서 이 율무는 오래 먹어야 돼요. 오래 먹으면 부작용으로 폐암도 예방되고 피부도 좋아지고 살도 빠져요. 다만 안 먹는 사람이 누구냐면 임신부나 삐쩍 마른 사람만 안 먹으면 돼요. 근데 여기는 다 먹어도 돼요. 율무 많이 드세요. 이 율무는 그래서 좋아요. 근데 요즘 보면요, 율무가 우리나라 국산은 2만 원에서 5만 원하고 중국산은 5천 원이에요. 근데 다 여러분이 싼 걸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율무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율무 농사를 지어야 율무가 우리나라 안전한 율무를 많이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중국 율무라고 뭐 특별히 나쁘겠어요. 근데 할 수 있으면 국산 율무가 있으면 좀 비싸더라도 국산 율무를 사셔서 한 끼를 다이어트 하고 싶거나 지금 이런 효과를 보고 싶으시면 40g. 소화가 잘 되시는 분들은 그냥 센 걸로. 근데 풋내가 나죠. 그리고 소화가 좀 덜 되시는 분은 살짝 볶아서 선식처럼 흔들어서 먹으면 율무가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어요. 메밀 좋죠. 메밀을 요즘 뭐 메밀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옛날에는 못 먹고 그래서 썼는데 이건 오래 먹는 음식은 아니에요. 얘를 먹으면 장기가 튼실해지고 기력을 이롭게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병에서 찌꺼기를 없애줍니다. 정신도 말짱하게 해줍니다. 좋은데 얘가 차가운 애라 너무 많이 먹으면 풍기가 동해서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먹는 약. 속이 술 먹고 저는 해장으로 이 메밀을 많이 먹어요.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모진 놈을 만나서 폭탄을 많이 먹고 나면 뱃속이 여기저기서 펑펑 터지잖아요. 그럴 때 율무를 먹으면 속이 시원해져요. 아까 콩국수, 율무 이런 거 아니죠. 이 메밀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좁쌀. 요새는 좁쌀 구경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좁쌀은 성질이 서늘한 거고 양정기, 양신기 정력을 좋게 해주는 신기가 튼튼해지면 정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신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비위에 있는 열 없애주고 기운을 이롭게 만들어 소변 잘 나가게 해주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근데 요새 좁쌀이 상당히 없어요. 퀴노아라고 이 좁쌀 비슷한 거 졸라 비싸게 팔아 처먹고 있는데 그거 먹지 마시고 안데스에 무슨 좁쌀이라 그러면서 파는 거 있잖아요. 강남 애들 요새 열심히 먹는 거 걔네들 그거 먹으라 그러면 돼요. 그냥 그건 걔네들이나 열심히 먹고 우리는 좁쌀을 열심히 먹으면 정력도 좋아지고 부작용으로 튼튼해지죠. 기장쌀은 있긴 있는데 요새 많이는 안 먹는 것 같아요. 폐병에는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성질이 따뜻한 애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기운을 이롭게 만들어주지만 불가구식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따뜻한 거기 때문에 따뜻한 걸 계속 먹으면 열이 나고 열이 나면 중풍도 걸리고 독이 생기고 뭐 이러니까 많이 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 빌빌 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사람은 뭘 먹어야 되죠? 얘하고 아까 봤던 우리 통밀을 차로 끓여 먹거나 밥에 넣어 먹으면 짱 먹는다. 이런 뜻이죠. 기장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얘들이 이렇게 많은지 저도 몰랐어요. 동의보감 보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붉은 쌀, 찰기장쌀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이 붉은 기장쌀은 광란, 아까 얘기했죠. 장염같이 설사하고 이런 데 좋다 그러는 거고 찰기장쌀은 뭐 대장을 이롭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이 칠창은 뭐냐면 옷 먹는 거예요. 옷독이 올랐을 때 씁니다. 역시 늘 먹는 건 아닙니다. 술이나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이걸 먹기 시작하면 맛이 간 거죠. 피살이죠. 벼를 키우다가 피를 뽑잖아요. 여기 나왔죠. 8가지 곡실 중에 최하빨이다. 먹지 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먹으면 열이 나고 뭐 이런 걸 해결해 줘요. 서늘한 거죠. 기장쌀은 구하려고 그래도 요새는 잘 못 구하겠어요. 수수, 고량이죠. 이 수수는 먹으면 속은 따뜻해지고 설사하고 이러는 걸 삽이라고 하는 건 못 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장유에서 자꾸 금방금방 내려가지고 문제되는 분들 삽 못 나가게 해주고 광란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정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랬죠. 수수 볶음이 같은 거 이거 수수로 만들죠. 수수쌀 가져다가 드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반찬류로 가겠습니다. 양념을 잘 쓰면요 약을 잘 쓰는 거하고 같아요.
근데 이 양념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양념 많이 안 쓰죠. 그래서 자기 성질을 잘 파악하고 써야 돼요. 생강은 따뜻한 놈이겠죠. 오장에 들어가가지고 담을 없애줘요. 괜히 헛구역질 나고 가래가 많고 이렇게 담이 많은 애들은 생강을 쓰면 돼요. 그래서 생강즙을 내서 쓰든지 생강을 썰어서 넣든지 하면 속이 차가운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날씨가 추워지면 어머니가 그 집에 있는 난로에다가 저걸 올려놓죠. 생강차 올려놓고 먹죠. 그게 좋아요.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열이 많아요. 그래서 생강을 잘 안 먹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속이 아까 얘기했죠. 물려질 때 아씨 내가 어제 저거 먹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는 전부 다 몸이 차가워서 생겨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생강을 열심히 드시면 됩니다. 딸꾹질이 나거나 기운이 자꾸 올라가거나 숨이 가쁘거나 자꾸 토하려고 그럴 때 성약이다. 제일 좋은 약이다. 이렇게 쓰여있죠. 참깨, 하얀 참깨 얘기하는 거죠. 얘는 아주 차가운 애예요. 그래서 많이 안 쓰잖아요. 조금만 넣어야 돼요. 참기름이 고소하고 맛있다고 해가지고 잔뜩 집어넣으면 맛이 가죠. 많이 먹으면 똥 싸죠. 여기 있었죠. 통, 대소장. 대소장을 통하게 하면 똥이 나오죠. 아주까리 기름 먹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하얀 참기름을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쓰게 되면 이런 걸 고루 만들어서 쓰게 되면 피부에 병이 난 거, 뭐 부스럼, 뭐 갈라지는 거 이런 것들을 치료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검은 참기름 이것도 차갑죠. 그래서 뭐 유행병으로 사는 변비 같은 걸 해결해 줍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애 잘 나라고 쓸 때도 써요. 옛날에 참깨를 어떻게 썼냐면요. 이건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한테 쓰는 거라 그랬죠. 차가우니까. 그래서 참깨를 꿀에다 재가지고 한 숟가락씩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면 노인네들이 장이 말라서 똥이 안 나와가지고 가서 앉아서 애 낳는 것보다 더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된장은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된장은 해독을 치료합니다. 체독을 치료합니다. 어독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횟집에 가면 초고추장보다는 된장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된장 맛 된장하고 된장은 다르죠. 요즘 마트에서 파는 건 전부 다 된장 맛 된장이죠. 잘 보면요. 조미료가 엄청 들어가 있어요. 들여다보면. 그걸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지 말고 해찬들 기타 등등 이런 거 사지 말고 할머니가 담은 거 걸어가죠 다시. 예? 어디로 가죠? 재래시장 가죠. 그러니까 가끔 할머니들이 된장 퍼온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그럼 된장 퍼온 할머니한테 이렇게 동그랗게 떡처럼 만들어 갖고 오신 분들도 있고 청국장 띄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 못 담그면 그런 데서 사서 드시면 돼요. 그 된장을 쓰면은 고기, 그러니까 생선 먹어서 체하는 거, 채소 때문에 체한 거 이런 거 된장 풀어서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아주 좋아요. 그리고 백약에 약을 잘못 먹었을 때 된장국을 열심히 먹으면 좋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식초도 잘 먹으면 좋죠. 식초도 집에 있는 빙초산 아니죠. 마트에서 파는 거 아니죠. 진짜 양조 식초를 얘기한 거예요. 진짜 양조 식초를 쓰게 되면 피부병, 종기, 옹종을 치료하고 피가 어혈이 생기거나 해서 어지러운 빈혈도 치료하고 여자들 뱃속에 뭐가 돌아다니죠. 뭐가 쑥 올라왔다가 없어졌다가 배 이렇게 딱딱한 게 자꾸 돌아다니는 거 이런 것도 없고요. 산후에 맨날 미역국만 먹이잖아요. 미역국 먹이지 말고 미역 무칠 때 양조 식초를 쓰면은 여기 산후 혈흔 애 낳고 나서 자꾸 어지럽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양조 식초를 새콤하게 만들어서 먹으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가슴이 아플 때 고기 먹었을 때 그러니까 채소 먹었을 때 이럴 때 그래서 식초를 쓰는데 전부 다 양조 식초를 써야 상하지 않습니다. 검은 엿 옛날에는요 엿이 약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다 죽였죠. 왜냐하면 마트에서 안 파니까. 옛날에는 고물 장사 아저씨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검은 엿을 갱엿을 잘라주고 그랬는데 이걸 열심히 들이면 하얀 엿이 되는 거잖아요. 이 갱엿이 바로 에너지원으로 변해서 좋아요. 그래서 조청 써서 엿 만들고 그런 걸 어머니 때만 해도 봤는데 요새는 못 봤어요. 보면 오장의 허핍 몸이 허약하고 픽픽 쓰러질 때 씁니다. 오장을 윤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가래도 없어지고 기침도 없애줍니다. 이당이라고 하고 교당이라고 하는데 이걸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연세 드셔가지고 이만 튼튼하시다 하면 사실 씹어먹는 것보다 그냥 살살 녹여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엿을 드시면 에너지로 빨리 바뀌고 또 이런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파, 연세 드신 파죠. 파란 파, 새파란 파하고 허연 파가 있죠. 허연 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허연 파 뿌리가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단칼에 목을 날려서 쓰레기통으로 던지시지 마시고 걔만 잘 모아서 쓰면 아주 좋아요. 파의 힘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질은 서늘한데 이게 감기에 좋아요. 요즘 같은 때 파를 많이 쓰셔야 돼요. 팥국, 대파 팍팍팍팍 잘라가지고 퍼런 부분은 나중에 필요할 때 쓰시면 되고 허연 밑둥에 이 허연 머리까지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그 팥뿌리를 잘 모으셔가지고 쓰시면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목이 붓는데도 쓰고 태기가 불안할 때 애가 뱃속에서 자꾸 해가지고 애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날 때 그럴 때도 쓰는 거고 눈도 밝아지고 간에 사기도 없애주고 몸에 있는 백약의 독도 없애 이거 다 읽으려면 오늘 하루 종일 걸리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단칼에 목을 날리지 마시고 만약에 이거를 이 파의 머리 부분을 흰 머리 부분을 목을 날리는 게 꼭 시어머니 목 날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시면 그걸 한 군데 모아서 물기를 빼놨다가 나중에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끓여서 차로 드셔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실제로 이걸 실험을 해봐도요. 디프테리아 뭐 여러 가지 균들, 콜레라 이런 균들에다 넣어가지고 실험해보면 항균 효과 엄청 좋아요. 그래서 파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삼겹살집에 가서 파를 열심히 줘야 돼. 삼겹살집에서 자꾸 콩나물 상추 이딴 거 주잖아요. 그게 파 달라 그랬어요. 파를 달라 그래서 파를 열심히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다리가 붓는데도 좋고 그렇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우리가 파를 많이 안 먹잖아요. 삼겹살 먹을 때나 많이 먹지. 먹을 수 있을 때 자꾸 갖다가 먹으면 폐를 튼튼하게 하고 속을 튼튼하게 해서 아주 좋습니다. 감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마늘. 이거 마늘 좋죠. 사람 같지 않은 애들은 계속 마늘을 먹이면 되죠. 쑥하고 마늘을 계속 먹이면 곰도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은 잡아다 놓고 아까 떡을 계속 먹이고 찹쌀떡이죠. 그래서 성질이 열나가지고 말 안 듣고 그런 애들은 찹쌀떡을 계속 먹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속이 차서 그런 애들은 따뜻한 마늘을 계속 먹이면 돼요. 이 마늘은 재밌는 게요. 굽거나 삶거나 절이거나 이거 전부 다 약효의 변화 없어. 막 먹으면 돼요. 다만 센 걸 너무 먹어서 속을 뒤집어 까지만 않으면 전혀 문제 없어요. 저희 집에서는 마늘을 아주 얇게 썰어 달라 그래요. 그러면 요새 마늘이 싸가지 없었어요. 옛날에는 매워도 지금처럼 막 신경질이 나는 그런 싸가지 없는 매운맛이 아니라 매워도 맛있었잖아요. 어느 날서부터 이 마늘이 싸가지가 없어졌어요. 희한해졌어요. 아마 그거는 삼겹살집 사장님이 조금 먹게 하려고 매운 종자를 주문해가지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는 먹으면 종기를 흩어주고 그 다음에 몸에 있는 풍습, 노폐물이나 풍기 없애주는 거죠. 장기도 없애주고 현병, 여기저기 암 같은 거예요. 뭐가 생기는 것도 없어주고 몸이 차갑고 이런 풍도 없어주고 비위를 뜨뜻하게 해주고 광란전근도 없어주고 온역, 지금 같은 이런 열성, 호흡기 질환, 메르스 같은 걸 없애줘요. 이거 오늘부터 가셔서 마늘을 살짝 볶든지 튀기든지 이렇게 해서 요새 반찬 어디 무슨 외식 나가면은 마늘 얇게 썰어서 많이 튀겨서 주기도 하잖아요. 효과의 변화가 없으니까 많이 잘라서 저녁에 아침에는 애들이 싫어해 냄새 난다고 양치질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녁에 자꾸 먹이면 좋아요. 그럼 뭐 필요한 것도 없어지고 회충도 없어지고 뭐 다 좋고 다만 이걸 엄영수처럼 너무 많이 먹으면 간 이상해서 눈이 망가집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빨리 하얘진다. 열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 거죠. 차가운 사람은 전혀 문제 없죠. 아침에 물 내릴 때 난 차갑구나 그러면 오늘부터 마늘을 열심히 먹으면 돼요. 뜨거우면 안 먹어야죠. 박하는 뭐 요새 요리에도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건져내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박하 그냥 먹어야 돼요. 뭐 스파게티 같은데 뭐 그렇게 퍼렇게 뭐 하나 올라오면 그 주방에서 잘못 떨어뜨리고 넣은 게 아니라 요리사 일부러 넣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소화 잘 되게 만들어주니까. 모든 약들을 영이가 아까 뭐라 그랬죠? 면역이라 그랬죠. 면역을 잘 돌리는 데 써주고 독한을 없애주고 감기 걸려가지고 머리 아픈데 이런 거 해결해주고 중풍, 적풍 이런 거 없애주고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아주 좋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먹으면 머리와 눈을 맑게 만들어주는데 최고 짱 먹은 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뼈꼬리 쑤신데도 치료하고 그래서 얘는 감기 걸리고 이런 데 아주 좋으니까 박하 그런 데 나오면 그리고 이거는요 요새 화분으로 팔아요. 그리고 이건 많이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분에다 몇 주 키운 다음에 그 베란다 쪽에다 놓고 집에서 심심할 때 물을 뜨겁게 끓여요. 얘를 넣고 물을 뜨겁게 끓이면 안 돼요. 얘를 한 입 따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을 펄펄펄 끓인 다음에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온도가 마실 수 있도록 100도, 70도, 80도 이렇게 쭉 내려가서 40도 되면 거의 대부분 다 우러나요. 그래서 집에다가 박하 몇 주 싸요. 그래서 많이 파니까 박하 씨도 팔고 그러니까 키우시면 요리할 때도 좋고 좋아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곡식을 소화를 잘 시키고 소장기, 아랫배가 땡기고 아픈 걸 소장기라 그래요. 그리고 심장을 잘 통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두충이 없어지는데 좋아집니다. 이런 거니까 이거는 소화를 잘 되게 만들어주고 기운 잘 돌게 만들어주는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중국 음식처럼 아주 기름지고 뭐 이럴 때 가끔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많이 먹으면 겨드랑이에서 냄새 난대요. 바질은 나륵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있었는데요. 성질이 따뜻하고 이렇게 생긴 풀들 가끔 서양 요리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거 드시면은 소화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키우면 몇 장씩 따서 쓰면은 기름기 많을 때 좋아요. 들깨가 참깨보다 훨씬 좋죠. 자, 아까 참깨는 성질이 차갑다 그랬죠? 들깨는 성질이 따뜻해요. 그래서 얘를 먹으면 소화가 아주 잘 돼서 기운이 밑으로 잘 내려가고 기침도 없어지고 갈증도 없어지고 폐를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소화도 잘 되고 뼈골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뼈골이 빈 것 같고 뼈골 쑤시고 이럴 때 들깨를 드시면 좋아요. 옛날에는 들깨 꿀에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과자도 만들고 그랬는데 요새는 여러분들이 다 죽였죠. 어디로 가서 그렇죠? 마트를 가서 그렇죠. 그래서 다시 걸어서 어딜 가야 되죠? 재래시장에 가서 그걸 또 잘 만드시는 분들을 찾아가지고 사다가 심심할 때 계속 드시면 좋죠. 그래서 들깨는 기침도 없어지고 갈증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에 좋으니까 열심히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은 풀떼기로 갑니다. 풀떼기 아주 중요하죠. 토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마누라랑 이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첫 번째 이유가 이 토란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토란을 정말 잘해주셨는데 우리 마누라는 아는 거는 전화번호 외우는 거하고 맛있는 집 전화번호 외우는 거하고 내가 돈이 어디 있나 언제 있나 이거를 기가 막히게 아는 것 같아요. 그거 빼고는 다른 걸 못해요. 음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그냥 맞으면 막 손이 부르트고 그러죠. 그게 그래서 독이 있다고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꼭 익혀 먹어야 돼요. 날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속이 가렵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 익혀 먹어야 되는 건데 제일 좋은 방법은요. 즉석 붕어하고 같이 국을 끓이면 완전히 짱 먹는데요. 내가 붕어찜 하는 데나 붕어 뭐 매운탕 하는 데 여러 군데 많이 다녀봤는데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토란이 참 좋아요. 그래서 토란을 먹게 되면은 장위를 튼튼하게 해주고 기육을 좋게 만들어주고 뭐 중초를 활하게 하고 숙혈 어혈이죠. 몸에 있는 어혈 없애주고 몸에 있는 사기 이거는 저거예요. 암덩어리 같은 거 실제로 뭐 사마귀 암덩어리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없애주고 생걸 먹으면 독이 있으니까 먹지 말라는 소리고요. 그래서 익혀 먹으면은 보익한다. 이게 보익하게 하는데 아주 좋은 약. 이거는 새비름은 내가 한번 방송하고 나서 완전히 생쇼가 났었어요. 이 새비름은 그 밥 맬 때 얘는 죽지도 않아요. 진짜 목을 졸라도 죽지도 않아요. 캔에도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 비 한 번 와도 다시 살아나. 아주 이건 아주 징그러운 놈이에요. 근데 얘가 항암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썼는데 우리나라 뭐 하라 그러면 맨날 뭐 약재로 쓰고 뭐 차로 마시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새비름 새지 않은 거. 새지 않은 게 뭔지 아시죠? 아주 나무같이 되지 않게 됐을 때 이렇게 묻히면 이렇게 묻혀서 새비름 나무를 만들어 먹으면 아주 좋아요. 콜라비보다는 나는 순물을 열심히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동의보감 시대에도 이게 제일 좋다 그랬어요. 콜라비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맛도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순무로 나박김치도 담고 뭐 간식으로 먹고 닭 말고 뭐죠? 하나 더 추가된 거죠? 팥죽. 다음에 녹두. 다음에 이 순무를 저녁에 이거 맛있어요. 얇게 잘라서 주면은 한 입에 아삭아삭해서 식감도 좋고 소화도 잘 되게 하고 몸에 있는 애가 빨리 어떻게 돼야 되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내 새끼인데 간도 황달도 없애주고 몸도 가볍게 만들고 기운도 좋게 이렇게 좋은데 왜 안 먹여? 컬러배 먹이지 말고 이거를 순무를 쓰시는 게 좋겠어요. 무는 저는 이 순무, 무 이런 거 엄청 사랑해요. 왜냐면 엄청 싸고 또 얘는
몸에도 엄청 좋아요. 성질은 따뜻하고 혹은 차다 뭐 이렇게 하는데 소화가 잘 되게 하고 몸에 있는 담벽, 이게 쓰레기 뭉쳐놓은 거죠. 그냥 담벽 없애주고 소갈, 당뇨병 같은 거죠. 관절을 이롭게 만들어주고 오장의 악기를 없애주면서 폐위, 아까 얘기했죠. 지금 같은 이 시절에는 폐가 축 늘어져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 병인데 그 다음에 토혈, 피를 토하고 노수, 비쩍 꼬라가지고 완전히 딱 봐도 눈이 휑한 북조선 인민공화국 애들 이렇게 생긴 거하고 똑같이 생긴 거. 기침. 그 다음에 이게 이 물이 이 무가 하기시킨 데는 제일 좋다. 이거 먹으면 트름 띵 나고 방뽕 나고 무시방구 빵 나고 속이 다 뚫린 거죠. 이렇게 좋은데 왜 안 먹어? 계속 닭만 먹여가지고 문제죠. 닭을 계속 매운 닭을 계속 먹이니까 문제가 돼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오랫동안 옛날처럼 너무 많이 무만 계속 먹고 있으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이렇게 쓰여. 배추, 이거 우리가 무 배추를 열심히 먹는 이유가 있어요. 배추도 이거 짱 먹은 애예요. 성질이 평하고 독이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소식하면 소화 잘 시키게 하고 김치 먹으면 소화 잘 돼. 이게 배추 장위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가슴에 번열이 있어가지고 한절부절한 것도 칠해주고 술독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생강하고 먹으면 독도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김치 담글 때 생강 많이 넣잖아요. 생강 많이 쓰시면 좋아지죠. 죽순 이거 짱이죠. 만만 짱이죠. 불익비위의 소식지하라. 그래서 비위에 좋지 않으니까 조금만 먹어라. 이거 맛은 좋다. 뭐 갈증도 없애고 소변도 잘 나가고 이런데 불가다식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이거는. 동화는 동과라고 박이죠. 박인데 둥그런 흥부가 타던 그런 박이 아니라 이렇게 허옇게 백동과라고 이렇게 허옇게 설이 맞은 것 같이 생긴 그런 박이인데 얘가 또 완전 죽이죠. 얘가 약간 서늘한데 삼소갈이라는 게 뭐냐면 당뇨병 전부를 얘기해요. 이게 몸에 있는 적혈을 없애주고 이 대소장을 이롭게 만들어주고 단석 아까 얘기했죠. 중금속 오염. 그다음 수창 배가 빵빵하고 뭐 복수차고 이런 거죠. 신번을 없애주고 열자는 많이 먹으면 아름답다. 몸이 열난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살이 찌고 얼굴이 뻘겋고 여드름 왕여드름 막 나고 막 여기 발뒤꿈 치는데 쩍쩍 갈라지고 이런 사람들 명주 씨 괜찮아요? 이런 걸 열심히 먹으면 살이 쪽 빠지면서 지금 이렇게 훌륭한 당뇨도 안 걸리고 아주 좋아지는 걸. 그래서 냉한 사람이 먹으면 몸 속이 찬 사람이 먹으면 삐셔 꼰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권해요. 그래서 박나물 이런 거 그러나 너무 병을 오랜 병 대부분 다 지병으로 돌아가시죠. 이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오래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쓰여 있어. 젊은 애들은 살 빼는 데 써요. 오이 오이 요새 많죠. 근데 오이도 마트 가서 사면 돼요 안 돼요? 마트에서 사면요 오이가 그냥 아무 맛이 없어요. 그죠? 다 마트에서 사셔서 모르는구나. 마트에서는요 다 똑같은 애들 똑같이 삐죽하게 생긴 애들 막 이런데 비닐하우스에서 와가지고 얘들이 고생을 안 해서 오이는 딱 자르면 오이는 딱 팍 나야 좋은데 이거 딱 자르면 눈을 마주치고 있어요. 오이인지 냄새 맡아도 오이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오이는 막 이렇게 꼬부라지고 막 할머니들 파는 거 있잖아요. 뒷담에서 따가지고 이렇게 초승달처럼 휘어지네, 뭐 뚱뚱하네, 연세 드신 노각, 뭐 이런 거 이렇게 한 덩어리 모아놨을 때 사다가 드시면 아주 좋죠. 얘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왜 많이 먹으면 안 되냐면 차기 때문에. 근데 소주를 많이 먹는 사람은 오이가 짱이죠. 노각에 대해서 나오죠. 연세 드신 분은 노즉 노란데 이걸 황가라고 한다. 그래서 노각은 잘 썰어서 하면 정말 무쳐도 맛있고 정말 맛있죠. 해수 상기가 없어집니다. 기침하고 기운이 자꾸 올라서 열이 자꾸 맞는 거 이런 거 없애주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얼굴에 머리와 얼굴에 풍이 있는데 머리에 얼굴이 있으면 어지럽고 그다음에 얼굴이 시커매지고 기미가 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없어지는데 짱입니다. 이걸 딱 먹으면 코로 느낌이 팍 오죠. 그런 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딴 건 몰라도 다른 거는 조그만한 채소들이 좋잖아요. 쌈채소들이. 근데 얘는 털이 많고 가시가 있는 애들이 짱입니다. 큰 애들이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 톡 쏘는 맛이 좋기 때문이에요. 상추 사랑하죠. 상추에 약간 독이 있어요. 무슨 독이 있는지 지금 보자고요. 여기에 근골을 보여주는 약이고 오장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흉격, 가슴, 흉이 여기고 격이 여기죠. 가슴이 여기가 답답한 사람들, 흉격의 옹기인데 그 가슴이 답답한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경맥을 통하게 합니다. 요게 제일 좋은 거예요. 상추쌈을 처먹으면 꼭 꼬다리를 자르는 연병할 것들이 있죠. 그러면 그거 참 버리기도 그렇고 안 버리기도 그렇고 꼴보기 싫죠. 때려주고 싶은데 그럴 때 모으세요. 그걸 모아가지고 저 깨끗한 종이 신문지에다가 하면은 거기 저거 묻어요. 인쇄 그런 거 묻고 그러니까 흰 종이 밑에 깔고 위에 신종이 덮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 신문지를 깐 다음에 두꺼운 거를 올려놓으면 금방 말라요. 예? 그걸 말라서 칫솔 할 때 그 가루를 내 믹서에 금방 가루 내잖아요. 그거를 치약을 찍을 때 걔도 한번 찍어서 하면요. 한 번 이빨 닦을 때마다 10만 원씩 버는 거예요. 치과에 가서 이빨 하얗게 만드는데 미백 효과 10만 원씩 내라 그러잖아요. 예, 그거 하면은 이빨이 엄청 좋아요. 가시 쓴바기 이게 성질이 약간 틀리지만 다 쓴바기 종류예요. 성질이 차갑고 몸을 가볍게 하고 잠을 푹 자게 만들어주고 십이경맥을 돌려주고 오작을 이롭게 만들고 황달을 없애줍니다. 사람을 아주 심히 이긴 사람을 이롭게 만들어주는데 많이 먹으면 구, 식지 많이 먹어도 되는 약재, 오래 먹어도 되는 약재입니다. 음식입니다. 이거 가시 신박을 왜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쓴바기도 마찬가지예요. 오장의 사기를 없애주고 가운데 있는 열을 없애주고 정신을 맑게 해주고 사람을 잘 자게 만들어주고 악창을 없애주고 이렇게 이거는 뭐 생긴 거에 관한 얘기들이고 그래서 이걸 쓴바기가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셔서 그 우리 국장님이 조리 때 자꾸 따주면 그거 먹지 말고 가시 쓴바기 주사다니면서 쓴바기 꼽혀도 부드러운 거 위에 있는 거 따면은 먹을 수 있어. 쓴바기 열심히 먹으면 완전 짱 먹는 거 본전 뽑는 거예요. 여기서는 쓴바기 찾아도 잘 없어요. 고깃집에나 가야 쓴바기 이파리 3개 주죠. 그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김치 뭐 이런 거 만들어 먹는데 저는 아주 좋아요. 냉이 이거 완전 짱 먹죠. 냉이 성질이 따뜻한 애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줘요. 그러니까 때 되면 열심히 먹어야 돼요. 냉이 달래 이런 거 다 줘요. 콩나물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콩나물 아니죠. 콩지름이죠. 콩을 길러서 먹는데 길이가 오픈. 요 손가락 반마디만 할 때 먹는 게 사실 짱이에요. 관절이 아픈 관절염, 몸이 근육 땡기고 무릎 아픈 거, 오장에 있는 나쁜 기운들 이런 것들을 없애는데 이게 짱이다. 이게 여자들 어혈 있는데 그 산부인과 여자들 약 중에서 이거 많이 쓴다. 이거 심지어는 저기에도 들어가요. 청심환에도 대두한권 들어가죠. 그런데 콩나물이라고 하기에는 그래요. 콩나물보다 좀 작죠. 여기 싹이 딱 트면 이제 그때 먹는 거니까. 두부. 두부는 약간 독이 있어요. 그래서 두부는 너무 많이 먹으면 동기되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두부김치에 술 먹는 거 별로 안 좋다고 여기 나와 있고요. 그냥 비위에 여기 뭐라 써있는지 좋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많이 먹으면은 배가 빵빵해지면서 살이 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한번 드셔보세요. 이 글귀가 맞는지 확인해보게. 두부김치에 밥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게, 주죽, 심, 술하고 두부김치하고 열심히 먹으면 뻑이 간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여튼 뻑이 가시기 전에 전화 주세요. 내가 네 말대로 두부김치를 먹었더니 뻑이 가더라. 그러면 내가 다음에 어떤 분이 먹고 확인해 주셨는데 뻑이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두부는 속은 잠깐씩 먹는데 괜찮은데 속은 편안해진다 뭐 이런 거죠. 매일 두부를 매일 출소하나? 매일 먹어요. 너무 자주는. 도라지 이거 정말 좋은 애죠. 도라지 폐에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감기 기운 있고 목구멍이 아프고 그러면 폐에 문제 생기면은 도라지를 열심히 먹어야 돼요. 껍데기 까야 돼요? 안 까야 돼요? 안 까야 돼요. 약간 식감이 좀 떨어지더라도 안 까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연세 드신 분들 6학년 이상 되신 분들은 제 말 잘 들어야 돼요. 이걸 열심히 씹어야 치매 안 걸려요. 뭐 고스톱 쳐야 안 걸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관절이라는 거 많이 움직여야 튼튼해지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이 턱관절이 움직이면 이 머리가 계속 자극을 받아서 뇌가 자극을 받아서 계속 활동을 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논문을 보니까 어금니 양쪽에 하나씩 위아래 빠져서 4개 이상 빠지신 양반이 어금니 다 있는 사람보다 치매를 40에서 60%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하시면
그냥 맨날 죽이나 먹고 그러면 치매에 걸리는 아주 훌륭한 결과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점점 딱딱한 걸 자꾸 드셔 오래 씹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딱딱하게 해서 이빨이 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금씩 씹으면 오래 씹으면 되니까. 연세 드실수록 소화기가 약해지니까 오래 씹어야 돼요. 입이 성긴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영화에서 뽀뽀할 때 입을 쓰니까. 내 입은 소화기예요. 이빨로 열심히 씹어주지 않으면 위장이 음식을 잘게 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에서 열심히 씹어야 돼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오래 씹어야 돼요. 그래서 도라지를 그냥 먹는데 이걸 먹게 되면 폐기천촉, 숨가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일절 여러 가지 기운을 뭉쳐진 나쁜 기운들을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목구멍이 아플 때 치료해주고 가슴이 아프고 이럴 때도 치료해줍니다. 여러 가지 충으로 생겨난 동을 치료해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성질이 따뜻한 애예요. 그래서 이건 뜨거운 사람이 먹으면 안 되죠. 성질이 따뜻한 애인데 얘는 심장으로 가고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그 속 중에 있는 위중에 이거 글자 잘못됐네요. 위중에 있는 열을 없애주는 약입니다. 허핍을 치료해주고 보해주는 약이죠. 그리고 요술, 허리하고 무릎이 대체로 같이 아프잖아요. 요술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가슴에 있는 비증을 없애주고 이 구라고 하는 애는 가슴에 있는 악기를 능히 없애줄 수 있는 애들입니다. 감기를 충만하게 해주고 얘들을 먹게 되면 체온이 이긴 따뜻하게 해서 사람을 이롭게 만드는 데는 얘가 짱 먹어냅니다. 한열을 없애주고 오장이 노가다 뛴 데 해결해주고 시병 옛날에 이제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으면 문상 갔다가 거기서 병 옮아서 주차장 동네에 주차장 나잖아요. 메르스 같은 것도 이번에 그냥 집안에서 장사 지내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전시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병들을 없애주고요. 근데 많이 먹으면 안 돼. 많이 먹으면 고질이 생겨. 그래서 가지는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근데 요새 컬러푸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색깔 있는 애들이 좋다 그래서 먹는데요. 많이 먹는 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끔 한 번씩 먹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미나리 짱 먹죠. 미나리는 정말 많이 먹어야 되죠. 이거는 또 어디서 사야 돼요? 왜냐하면 마트에 여기 간 애는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걔네들은 마트에 있는 애들은 좋은 걸 파는 게 아니잖아요. 잘 팔릴 걸 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키우든 간에 크기가 일정하고 뭐 이렇게 생긴 근데 마트에서 사서 먹어보면 그게 제가 일부러 마트를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론 시민경제적으로도 우리 주변에서 사주는 게 더 좋아요. 근데 마트에 뭐 사람 많이 쓴다고 개뿔 뭘 많이 써요? 쓰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딴 데서 다 불러다가 저기 지돈 드리는 것처럼 다른 업체들 가서 하고 기껏 해봐야 돈 계산하는 양반들밖에 더 해요. 그런데 할머니는 앉아있으면 그 할머니가 한 품목 할 때마다 전부 다 주변에서 다 용돈이라도 벌어서 쓰니까 그게 훨씬 낫지 뭐. 근데 실제로도요 미나리를 먹어보면요 이 마트 미나리 물 맛이죠. 어차피 수경재배. 맛이 별로 없어. 수경재배 한 거 저는 안 좋아해요. 그 말이 안 돼. 그냥 물만 먹은 거잖아요. 콩나물이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어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미나리를 먹으면 미나리 향이 탁 나와야 그게 좋은 미나리고요. 그게 지금 얘기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뭐 오이, 뭐 미나리 이런 거 다 꽝이에요. 그냥 그건 그 정용진이나 먹고 살으라 그러는데 이제 이래 생각났네. 그래서 이 미나리를 먹으면 번가를 없애주고 양신, 정신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정력을 이롭게 만들어줍니다. 다시마. 몸에 있는 수종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소변 잘 나가게 하고 얼굴이 붓고 이런 거 없애주고 뭐 덩어리 있는 거 없애주고 이런 거 똥꼬에 하자 생기는 거 누창 치루 뭐 이런 거죠. 그런 걸 없애는데 물쑥. 옛날에는 그냥 쑥만 보이면 쑥개떡도 하고 쑥국도 먹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잘 안 먹게 됐어요. 그냥 먹는데 아주 좋은 애입니다. 국도 끓입니다. 뭐 이런 거죠. 두릅. 얘도 맛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뭐 특별한 거 없나 봐요. 머위 얘도 맛있습니다. 그동안 진도 나간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고기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끝내고 자 그러면 건강 열심히 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세요.